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1년 신축년 말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각각의 말띠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 그 말띠라고 하는 전반적인 기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12띠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신평 선생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12띠 중에, 물론 이제 각각의 개인별로 그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물론 이제 말띠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띠 중에 가장 좋은 띠가 이 말띠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의 일행선사가 이 그 말띠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불도 천복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불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그 이제 부처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알다시피 일단 부처는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와 사랑이 있는 그런 일단 마음을 가진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천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말띠라고 하는 것이 그 12띠 중에 일단 일행선사가 얘기하기에는 일단 그러니까 천복을 타고난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천복을 타고난 어떤 그런 띠 중에 하나로 일단 본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말띠가 다 일단 복을 타고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일행선사가 한마디로 천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화후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후,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화자는 일반적으로 일단 온화하다 할 때 화자도 되고요. 근데 좀 철학적인 의미로 이제 얘기하면 중화를 이룬다고 할 때 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균형, 그 다음에 어떤 만물의 아무래도 조화로운 상태, 이런 것을 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자는 우리가 후덕하다 할 때 후자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굉장히 두터운 상태, 그러니까 넓게 퍼져 있고 굉장히 본인의 어떤 좋은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온화하고 그다음에 후덕한 성품을 지닐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듯이 이제 부귀영화에서 영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 천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후덕한 성품을 지녀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띠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본적으로 마음의 씀씀이가 굉장히 온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비로소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오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 일단 화가 됩니다. 이 오라는 글자가 이 오행으로 화가 되는데, 화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태양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점을 정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라는 글자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 밝은 에너지, 곧 태양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비출 때 누군가를 차별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빛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태양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화우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남들보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분산작용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넓게 펼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띠가 기본적으로 그 분산작용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 정점을 가리키는 그런 일단 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띠들보다는 말띠가 좀 더 낙관적이고 좀 더 온화하고 좀 더 따뜻한 성품을 지닐 가능성이 일단 있는 것이죠. 근데 말띠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시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이 오라는 글자가 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월일시에서 이 오라는 글자를 훼손하게 되면 이렇게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위축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오라는 글자가 연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이렇게 화후라고 하는 온화하고 후덕한 성품을 지닌다면
본인의 에너지를 넓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띠가 이제 몇 가지의 직업군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방송 연예 쪽에 진출한다면 다른 띠들보다 좀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널리 알리고자 할 때, 그래서 만약 사업적으로 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본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점을 많이 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 이 말띠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그 기존에 어떤 노력을 하고 뭔가 굉장히 오랜 기간 스스로를 단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화하고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잘 이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번 제가 말띠를 설명드려 보면, 일단 말띠는 1954년 갑오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66년 병오생, 그 다음에 1978년 무오생, 그 다음에 1990년 경오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2년 임오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신축년이 되면 이 말띠가 공통적으로 겪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축이라는 글자, 이 축은 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과 이게 소가 만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그 3대 악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대 악살, 아주 안 좋은 어떤 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건 제가 지우고요.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주로 많이 이제 중시 다루는 이제 그 어떤 기운 중에 하나인데, 이 3대 악살이 뭐가 있냐면 원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신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망신살 뻗친다고 할 때 망신, 그 다음에 이제 겁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에서도 굉장히 그 안 좋게 주로 많이 다뤘던 이 3대 악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오와 축이 만나면 이것이 바로 원진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드렸지만 뭔가 부조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부조화를. 그래서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합하려고 해도 합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만하게 뭔가 일이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서로 분리하려고 해도 아예 그냥 서로 간에 정을 끊고, 남녀관계라고 한다면 정을 끊고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애매하게 서로 간에 그 시공간에 개입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게 원진이 됩니다. 그래서 고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폐 바로 원망, 화폐 바로 원망.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그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기운이 원진과 망신에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말띠가 공이 이 소해를 보면 이렇게 원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환경적인 측면,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환경을 의미한다고 몇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약간의 굉장히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이 신이라는 글자, 이 갑이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은 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이렇게 금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양으로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양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이런 것을 관 중에서도 올바른 관이라고 해서 정관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갑오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즉 뭐냐면 이제 관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약간 부조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 갑이라는 이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 되면 본인의 관, 즉 뭐냐면 관직이라던가 명예라던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맞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관직을 맞이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니까 안 좋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명예를 취하려고 할 때, 그다음에 본인을 압박하고 제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나 사물 혹은 그런 환경에 약간의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원진을 해석할 때는 원망할 일, 그다음에 원통한 일,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한 그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을 일, 이런 일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이 이 갑오생이 신축년을 보면 관에 의해서 원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 만약에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 조직 내에서 뭔가 좀 약간의 그 부조화가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1954년 68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보통 이제 그 정년퇴임을 하실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확률은 조금 적고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속한 어떤 그 소속 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에 관련해서 약간의 그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갑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오가 이 말이라는 글자가 소를 보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이 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축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천을귀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을귀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 신이라는 관 자체는 갑한테 상당히 좋은 관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지에서 이렇게 환경에서 한마디로 이제 그 원진이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관을 얻지만 추후에 본인의 환경에서 약간의 삐걱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유의하신다면 갑오생도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축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금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뱀과 닭과 소가 만나면 이렇게 금기를 완벽하게 이루는 구조가 되는데 이렇게 오가 축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이제 갑오생이 어딘가에 특히나 이 말띠가 어딘가에 유라는 글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유라는 닭이라는 글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서로 닭과 소가 서로 간의 만남으로써 이렇게 금을 이루게 되는데 이 금이라는 것 자체, 한마디로 이 지지에서 이제 금기를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띠가 보면 그것이 곧 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한 말로 이 말띠가 이 소띠를 본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라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이 소와 합하는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원진이라고 하는 안 좋은 기운이 굉장히 감소하면서 오히려 돈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본인의 명예를 좀 더 상승시키는 그런 기운이 일단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주에 혹이라도 이제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유가 있는지 혹은 이제 자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봄으로써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일단 나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갑생이 축을 보게 되면 천을귀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인을 돕는 인자 아니면 본인이 내년에 뭔가를 도모하려고 할 때 본인한테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갑이 볼 때는 이 축이라는 글자가 또한 이 한마디로 재물의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갑은 목이 되고 이 축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간 시공간에서 이 축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 갑생이 볼 때는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1966년 56세 병호생이 있습니다. 병호생 같은 경우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오와 축이 만나서 이렇게 원진이 되는 것은 약간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일단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병호생의 병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금이 됩니다. 금이 되는데 그래서 이 화가 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바로 재물로 삼습니다. 더군다나 이 병과 신은 이런 식으로 이걸 천간이라고 하는데 천간에서도 한마디로 합을 이루게 됩니다. 합을.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 병생이 신이라는 이 금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합이 되기 때문에 오롯이 자신의 재물로 일단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의 재물로 취할 수 있게 되지만 이 신이 데리고 온 이 축이라는 환경이 이 오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진이 됨으로써 뭔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환경에서 약간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일단 야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환경을 구축해서 뭔가 재물을 잘 취하려고 할 때 미연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을 조금씩 한마디로 본인이 이제 계획서를 잘 쓴다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인자들을 잘 솎아낸다면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히 나 돈을 언제 버냐, 나 언제 한마디로 승진하냐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리학을 보는 것 중에 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진퇴를 아는 것입니다. 진퇴. 즉 뭐냐면 내가 나아갈 때와 내가 후퇴할 때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 아무리 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언제 후퇴할 때를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쁘게 벌어질 수 있는 기운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본인이 일단 전진할 때를 알게 된다면 본인이 전진할 때 전진하게 되면 좋은 운도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감명을 이제 풀이를 많이 해보면,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 주로 이제 안 좋은 일이 언제 발생하냐면, 나아갈 때 나가지 않고, 물러서야 될 때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나아간다거나, 지금 뭐냐면 나아갈 때는 멈춰 있고요. 그다음에 물러서야 할 때 오히려 자만하고 경솔하게 나아갈 때 큰 대부분 이제 손해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언제 돈 버냐 이런 것만 이제 관심을 갖지 마시고 본인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판단합니다. 그런 게 일단 사주팔자를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좋은 그런 어떤 어떤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게 이제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무호생 같은 경우, 이 무호생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오와 축이 만나면 원진이 되는 부분은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무호생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무라는 글자는 한마디로 이게 토가 됩니다. 이건 잠깐 제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가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을 바로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쓸 때는 관직을 상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직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명예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바로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호생이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상관에 의해서 본인이 한마디로 관직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인자로 인해서 이렇게 원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년에 44세가 되는 1978년 무호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할 점 뭐냐,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탈법이나 불법사항을 저지르면 안 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원진이 발동함으로써 본인한테 어떤 상당히 위해를 끼칠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그런 뭔가 틀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업을 하던 그런 걸 넘어서서 혹여라도 경솔한 행동 혹은 이제 너무나 오버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겸손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본인의 명예의 실추에 의한 상당한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일단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일단 안 좋은 측면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모든 글자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양립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관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무생이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상관이라고 해서 이 상관은 다른 의미로 보면 상당한 어떤 개인의 재주나 재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약간 특별한 재능 이런 의미로도 저희가 풀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재능으로 인해서 본인이 재물을 벌어들이는 데는 좋은 글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 무호생이 사주팔자에 또 자기가 신이라는 글자가 있었다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정밀예리상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날카로운 상도 갖고 있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신을 보통 이제 물상에다 비유하면 보석 같은 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이 이제 어느 정도 특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외모가 좀 이쁘다던가 아니면 자신을 잘 가꾸는 성향이 있다고 일단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본인이 재주나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1978년 내년 이제 44세가 되는 분이 혹여라도 본인이 직업의 변동을 꾀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본인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요 정밀 예리의상을 가지고 있는 재주나 재능에 관련된 어떤 업종이라고 한다면 내년이 상당히 일단 나쁘지 않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갑이 축을 보게 되면 천을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이 무라는 글자가 축을 봐도 역시 천을긴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자신의 재주가 곧 귀인을 달고 온 그런 어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호생이 신축년을 봐서 이렇게 정밀예리성을 가진 어떤 재주와 재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이제 본인의 업종의 출발이라던가 새로운 직업의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진이 돼서
약간의 환경의 부조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가 환경의 요소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조화가 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면 본인한테 좋은 귀인을 대동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일을 벌리기에 좀 더 유리하고 수월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잘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공포나 불안,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기운은 싹 제거하시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또한 좋은 어떤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90년 32세 경호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환경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원진으로 인해서 부조가 있다는 것은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신이라는 글자는 이 경이 볼 때는 바로 이제 비겁이라고 해서 이 비겁이 됩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면 이제 겁재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겁재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한마디로 탈취해가는 그런 인자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 경호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경과 신은 같은 금이 되는데 금인데 이건 플러스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간 자신과는 성향이 다른 사람으로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본인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원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흔한 말로 이제 본인이 어떤 그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에서 약간의 부조화로 인해서 서로 간에 원망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일단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경호생 내년 32세가 된 1990년생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물들과의 유대 관계를 특히 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경신이라고 하는 금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좀 그러니까 날카로운 기운, 그다음에 이제 금기를 의미해서 뭔가 창칼 이런 거로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금기가 강하면 보통 이제 남들과의 약간의 그 다툼,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숙살직이라고 해서 약간의 싸울 수 있는 기운 이런 것들이 일단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보통 이제 해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경호생이 신축년을 보게 되면 여러 그 다른 사람들과의 혹여라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라던가 약간의 쟁투, 그 다음에 시비 구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좋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축을 봐도 이것이 곧 한마디로 천을귀인이 됩니다. 천을귀인이 결국에 뭐냐면 잘 쓰면 본인과 다른 사람이 귀인을 대동하고 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본인이 결국에는 주변 인물들과의 유대 관계에 따라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원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주변의 인물들이 부조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귀인을 대동하고 와서 본인을 돕는 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다 좋고 100%다 나쁘고 이런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호생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그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경호생분들이 이 신축년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귀인을 대동하기도 하고 혹은 주변 인물들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1990년 이제 32세가 내년에 되면 상당히 이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잘 활용한다면 본인의 어떤 그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좀 좋은 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원진이 돼서 일단 부조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냐? 결국 뭐냐면 자신이 양보하고 자신이 좀 더 내려놓고 욕심을 좀 더 좀 이제 덜 부리고 남을 더 좀 더 위한다거나 그러니까 이타심을 좀 더 한마디로 갖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겸손하고 이렇게 한다면 자신한테는 귀인으로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02년 이제 내년 20살이 되는 이모생 같은 경우 이제 내년 이제 20세가 되면 잘하면 이제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잘하면 또 이제 혹은 이제 재수생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모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대학생 혹은 뭐 재수를 한다거나 어쨌거나 학문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될 것인데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을 생하는 글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이 수를 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명략적으로 보면 학문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배우고 익히는 어떤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를 보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부조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어떤 기운이 약간의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본인의 윗사람,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윗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금이 곧 일수가 되는데 이 일수의 의미가 윗사람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윗사람과의 이렇게 원진 부조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다만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이모라는 것은 그 나봉으로 모게 됩니다. 이 신축이라는 것은 나봉으로 토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 목이 토를 극해서 이것을 곧 재물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2002년 20세가 내년에 만약에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벌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재능을 활용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본인의 환경에 적합한 재물적인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돈 버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능으로 인해서 이 환경을 약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주변 어떤 윗사람과의 부조화 혹은 환경에서 일어나는 부조화만 잘 극복한다면 본인의 재능으로 인해서 이 신축년을 좀 더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인 태도에서도 좀 더 일치월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내년에 20세가 되는 이모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서 잘 준비한다면 내년에 본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내년 2021년 신축년에 말띠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